자, 이번 순서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상암동 썰남, 썰 푸는 남자 김도환 기자의 물어보썰 시즌2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제 물어보썰 시즌2의 대표 코너죠. 자, 썰7 차례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7개. 네, 그 비밀이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심판부. 심판부 취재를 포함해서 7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홍 단장님 인터뷰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KBO와 심판이 8월 정례 회의에서 양석환 체크스윙 오심을 인정했다. 이거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삼성 관련인데요. 홍 단장께서 최은성 시즌 끝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3명 미리 방출했는데요. 타팀에서 한국야구 포수는 아니다. 권정웅 포수 영입팀 나올 수 있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관심이 있는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NC 임선남 단장 외국인 감독 현재 후보군에 없지만 모른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또 LG 아닌 타팀 관계자가 FA 최은성 최소 3개 구단 이상 관심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그 현장에서 3분 정도를 인터뷰했는데요. 약간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서 FA 양의지 선수가 지금 100억 원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길래 100억 원이면 안 사신다는 분, 120억 원까지 갈 것이라는 분 인터뷰를 준비했고요. 마지막 7번째는 제가 유광남 선수를 포함해서 비교적 젊은 FA들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아직 8년 계약은 나오지 않을 것. 하지만 다른 다양한 형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자, 뭐 이번 주도 금주의 썰7 집중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게 익명이 아니고 이제 실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실명 나옵니까? 자, 찐 인터뷰, 일명 찐터뷰. 네, 오늘 찐터뷰를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자, 삼성 홍준학 단장과의 찐터뷰 내용 듣고 싶은데요. 실명이에요. 네, 그 지금 이제 최은성 선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팬 커뮤니티 같은 곳, 특히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외야수가 조금 이제 빈약해 보이니까 그렇죠. 예, 최은성 선수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홍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산다 안 산다 얘기할 수는 없으시지만 현재 상황에서 홍 단장께서 밝히실 수 있는 부분은 밝혔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혜진 작가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그 전판 CG를 보면서 제가 인터뷰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 실명까지도 나오는 진짜 찐터뷰인데요. 팬들이 최은성 이야기 하시는 것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아직은 검토한 바 없지만 시즌 종료 후에 면밀하게 검토하겠고 진짜 고민이 필요하다. 최은성을 검토는 하되 대체할 외야 자원이 없으면 참전, 대체할 자원이 있을 경우 참전 안 하는 게 합리적이다. 성적이 반짝인 건지 꾸준한 건지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고요. 제가 이제 사실 감독 얘기를 좀 물어봤더니 네네. 시즌 도중 후임 감독 선임 이야기하는 건 시기에 맞지 않다. 이 질문은 사양하겠다라고 또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3명을 지금 방출한 건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길터주기와 9월 확대 엔트리 자리 비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셔서 오늘 또 이런 또 영웅이 또 등장을 했고요. 올라오신 선수 중에. 네. 그리고 타팀 관계자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한국 야구가 포순환이기 때문에 권정웅 선수 관심 있는 팀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정웅 선수가 방출 통보를 받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뭐 피처스에서도 경기 열심히 소화했고 맞아요. 계속 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몸도 좀 좋다. 어느 팀이든 불러주면은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포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 팀들이 포수가 좀 약한 팀들이 지금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영입이 가능한 걸까요? 어떤 팀 좀 저는 제가 이제 특정 팀을 듣진 못했지만 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FA 시장에 저번 주에 저희가 같은 소속사에 뭐 여러 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연쇄 움직임과 더불어 백업 포수들의 특히 이제 권정웅 선수를 백업으로 군침을 흘리고 있는 팀이 나오면서 그 선수들하고 같이 안방마님이 정리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포수가 금값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러한 백업 포수들도 자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홍준학 단장의 어떤 인터뷰를 보면은 최은성 선수한테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홍준학 단장이 이어서 NC 임선남
단장 실명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다 나와요, 지금. 이런 또 찐 인터뷰도 준비돼 있나요? 네, 네. 지금 뭐 이제 감독 대행이 두 분 계시는데요.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새 감독 후보들이 있다고 했는데 실명으로 언급은 안 하셨지만 임 단장께서도 새 감독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그 선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정규 시즌 끝나자마자 사령탑 선임 프로세스에 돌입한다. 현재는 준비 과정에 있다고 하셨고요. 리더십, 소통, 경기 운영, 종합 점수로 판단을 하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려 있다라는 워딩을 저한테 3번이나 하셨습니다. 강인권 감독 대행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사령탑 후보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외국인 감독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감독은 아직 후보군에 없지만 모르는 일이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사석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새 감독이 필요한 구단들은 뭐 엄청난 5만 연줄이 다 와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죠. 해요. 맞아요. NC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국 프로야구의 풍토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또는 장래 미래 비전을 보고 NC와 삼성 새 사령탑을 선임할지도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올 시즌 스토브리그는 사실 FA 선수들도 뭐 특히나 포수 같은 경우에들 많이 있어서 너무 지금 관심의 이제 관심사지만 사실은 감독들도 맞아요. 감독들이 지금 계약이 끝나는 감독들이 꽤나 있잖아요. 네. 지금 삼성과 NC는 우선 감독 대행 체제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도 열려 있을 거고 자, 올 시즌 두산의 김태형 감독, SSG 김원형 감독, LG의 유지영 감독, 키움의 홍홍기 감독. 그렇죠. 이 네 팀의 감독들이 이제 올 시즌 계약이 끝난단 말이에요. 계약 만료죠. 네.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도 궁금하고 사실 저도 좀 많이 궁금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니 근데 서령탑 선임 카톡을 드리면 네네. 단장님 중에 한 2분은 일자가 안 지워져요. 보고 제가 봤을 때 안 열어본 그러니까 거니까. 보고 안 여시는지 PC에서 어떻게 묘하게 일자를 네네네. 이렇게 해서 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이렇게 답변 오시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취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되네요. 정말 기대 좀 많이 해보고 싶고요. 예. 자,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포수 FA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양의지 선수에 대한 내용. 아까 보니까 이제 양의지 선수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FA인데 과연 몸값이 어느 정도가 맞는 몸값이냐. 네. 정말 100억 원이 또 넘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현장 반응이 어때요? 100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네, 있습니까? 네. 와,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이것도 한번 전판 시즌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양쪽에 의견이 엇갈리길래 그 페이롤이 되는 팀 한 분하고 페이롤이 안 되는 팀 한 분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양의지 선수가 천운을 타고 났다. 롯데 참전 의사가 확실하다. 지난번 125억 원, 이번에는 120억 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한테 인터뷰하셨어요. 그리고 소속팀 관련해서도 김영준 선수가 지금 십자인대인가요? 지금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NC가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반면에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100억 원 이야기 나오는데 과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나이로 36살 양의지가 100억 원 지나치다고 본다. 그 정도 주기에 나이 고려하면 몸 상태 리스크가 있다. 포수 선발 출장 70경기다 올 시즌. 144경기 이제 다 하게 되면 뭐 80경기가 넘겠지만요. 네네. 페이롤 계산해 봐라. 살 수 있는 구단 압축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이 두 분의 이제 성단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성단장님한테 그 재계약 축하드립니다라고 제가 이제 그 성민규 단장이요. 네, 넣었더니 아직은 아니라고 이제 답변이 오셔서 제가 이제 고맙습니다 하면 사실 포수에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저 성단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롯데가 일단 참전 의사가 있다는 거 저는 그 얘기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계신 두 분한테도 궁금한데요. 양의지 선수 몸값을 우리 박 의원하고 강성철 캐스터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양의지 선수 우선 그러니까 FA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 양의지 선수 뭐 150억 줘야죠. 네, 또 150억 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미래의 어떤 예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4년 계약을 한다면은 한 576경기 정도, 144경기 그렇죠. 4년이라면
이걸 정말 양희 선수가 포수로서 거의 대부분의 정경기를 포수로서 출정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저는 한 절반 정도를 보고 절반은 그럼 연 한 25억 정도. 네, 그러니까 2년은 25억 정도 포수로서. 포수로서는 충분히 그 정도 가치 있죠. 예. 근데 지명타자로서의 한 2년 정도는 연 한 15억 정도? 그러면 이제 합이 80억 정도.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 정도인데 네. 사실 그건 이제 양의지 선수의 지금 어떤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평가고 주관적인 평가고 사실 FA라는 거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80억이 60억이 될 수도 있고 네. 80억이 120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했나요? 저는 MC택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래서 한 80억 정도. 그 정도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 이거 막 미래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7, 38, 네. 39, 40살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그 저희도 겪어보잖아요. 이제 한 살 한 살 다르죠. 달라. 막 무릎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같이 동의합니다. 원래 80억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80억이 맞는 것 같은데요. 100억 이상 주기에는 글쎄요. 좀 저도 좀 그런 생각이네요. 네. 그러니까 페이로를 지금 구단별로 다 계산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구단이 압축돼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정규 시즌 종료 한 달을 앞두고 롯데의 참전 의사가 확실한 데다가 포수가 필요한 구단이 있다. 이거 제가 봐서는 양희지 올라갈 수밖에 선수가 없어요. 천원을 타고 맞아요. 한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도환 기자가 또 아까 자신 있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가장 어려운 취재가 어려운 심판부. 네네. 자, 마지막으로 전해줄 내용은 8월에 있었던 이제 KBO와 심판부의 정례 회의를 재구성한 건데요. 이제 지난 8월 11일 잠실 경기에서 양석환 선수의 체크 스윙 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많이 이제 화가 나서 들어갔었는데, 자, 그 체크 스윙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심을 인정했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심판부가 워낙 시크릿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심판위원장과 KBO 수뇌부가 월 1회 정례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의는 들어간 건 아니고요. KBO 수뇌부 취재를 통해서 재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양석환 체크 스윙 사실상 오심 인정했고요. 그러나 해당 심판 페널티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체크 스윙은 인간의 눈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 주심보다 1, 3루심이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대책은 비디오 판독에 넣기 위해 어떤 선행 과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폴대 쪽에 카메라 설치 여부 등 뭐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제가 또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중계방송사들의 네모 S존과 저희 이제 뭐 S존 뭐 용어는 있지만 제가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모 S존과 심판 S존이 다른 부분을 심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심판부 의견은 카메라 위치가 방송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심판존을 좀 믿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5, 6월보다 7, 8월 S존 일관성 부분 채점은 향상된 걸로 자체 판단을 했고요. 2023년 내년이죠.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호크아이 트랙맨을 통해서 방송사 S존과 심판존 통일을 노력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오늘 윤세호 기자가 쓴 기사도 있거든요. 네. 마이너리그 S존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심판부들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S존 챌린지는 시기상조다라고 8월 얼마 전에 있었던 KBO 수뇌부와 심판위원장의 회의 내용을 제가 재구성했는데 윤세호 기자의 그 기사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으신 게요. 지금 스트라이크 존을 비디오 판독하려는 움직임이 야구의 본고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간 것을 뭐 매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챌린지를 통해서 사실 시청자분들도 제일 답답한 게 그렇죠. 네모하고 심판 콜이 다른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년 시즌에 약간 통합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호크아이, 뭐 트랙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첨단 장비를 좀 동원해서 뭐 어쨌든 가장 공정한 이제 그런 스포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김도환 기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용 공부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감독 기대할게요.
네, 단장님들 일자 좀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